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제 재개방 후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8월 개학 이후의 수업 방식을 오늘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온라인과 대면 수업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미 전국의 잠정 주택 판매가 무려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따라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상원의 공화당은 다음 달쯤 제2차 경기부양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개인별 부양지원금은 현금을 지급하기로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재선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안이한 대응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2차 경기 부양 법안이 다음 달쯤에는 연방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에게는 텍스 크레딧보다는 현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무려 2,903명이나 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즘에 이어 재개방 속도를 다시 후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추가 확진자 수는 2,903명으로 또다시 하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내 총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2명이 추가돼 총 3,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급증세는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sinesses and public spaces reopened, and we knew when that happened, we would see an increase in cases and an increase in hospitalizations. What we didn't expect, however, was to see this steep an increase this quickly. 카운티 보건국은 경제 재개 후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 카운티 내 현재 1,710명의 코로나 환자가 입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확산세가 지속되면 재개방 후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영업 재개 3단계가 시행된 지난 20일 50만 명의 주민들이 주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식당과 주점은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내 주점 2곳 중 1곳, 식당 3곳 중 1곳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점 종업원 2명 중 1명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미 전역에서도 방역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먼저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중부 미시건 호수의 모습입니다. 보트와 보트를 연결해놓고 배를 오가며 선상 파티를 벌입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없고 코로나19 걱정은 남의 얘기입니다. I feel safe, but it's freaking freezing. This water could kill any germs right now. I promise you that. 지난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에선 떨어져 앉으라고 붙여둔 좌석 스티커를 행사 요원이 떼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세장이 꽉 차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거리 두기를 외면하고 참석자들을 다닥다닥 붙여 앉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방역 불감증 속에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사흘 연속 4만 명을 넘었습니다. 36개 주에서 증가세가 가팔라졌고 플로리다주에선 연일 하루 10,000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This is a very, very serious situation, and the window is closing for us to take action and get this under control. 감염자 증가는 결국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사망자 증가는 감염자 증가보다 한 달 정도 더 늦게 나타난다며 다음 달엔 최소 15,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더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한인 음식점들의 방역 대처는
매우 안이한 실정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까지 발생했지만 고객들의 건강은 뒷전이라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윌셔가의 유명 대형 한식당입니다. 그동안 투고와 배달 영업만 하다 최근에야 식당 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이 식당의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소 측은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해 감염 여부도 모른 채 다시 출근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조차 불안한 상황에서 식당을 찾는 고객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만약 업소 측의 영업 강행으로 또 다른 직원이나 고객이 감염될 경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소들의 방역 불감증이 자칫 한인타운을 코로나 재확산 진원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8월 18일 이미 개학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LA 통합교육부의 가을 학기 개학일. 10명 중 6명의 학부모들이 대면 수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수업이 불편하다고 답한 학부모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진은 오늘 대면 수업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이견이 심해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입니다. A significant number of employees also have similar reservations. This presents a challenge because we know the best learning environment for students is in a school.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을 실시할지 여부는 각 교육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온라인 수업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원격 학습 시대에 대한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킨더가든은 180분, 1학년에서 3학년은 230분, 그리고 4학년에서 12학년은 240분으로 규정된 하루 수업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사들은 반드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LA 통합교육부는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구한 후 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미 전국의 주택시장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건수는 4월보다 무려 44%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전국 잠정 주택 매매 계약이 2001년 이후 사상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잠정 주택 매매가 지난 4월과 비교해 4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1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신규주택 계약건도 지난 4월과 비교해 17% 급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다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팬데믹 때문에 이제 아파트나 좁은 데서 살다가 나가서 조금 이제 공간이 있는 터도 있고 그런데 나가서 살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와서 집들을 찾고 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는 재택근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도 주택 매매를 부추겼습니다. 더구나 사상 최저치인 3% 초반대의 모기지 이자율도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They can work at home, they can work remotely, go to the suburban area with less dense environment, so their risk to expose to coronavirus is lower. So 코로나로 단독주택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어젯밤 9시 45분쯤 많은 한인들을 거주하는 팍 라브레아 지역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남성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창문 난간에 남성 한 명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추락한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나이를 30대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연방 상원의 공화당은 다음 달쯤 제2차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텍스 크레딧이 아닌 현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2차 현금 지원 법안의 7월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은 최근 정책회의에서 가능한 빨리 2차 현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제2차 경기부양책으로 현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 대신 지난번처럼 경기부양 현금 지급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실직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케빈 브레이드 연방하원의원은 실업수당 수령자가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 일시불로 $1,200를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로 포트먼 연방상원의원은 직장에 복귀하면 주당 $450씩 6주 동안 보너스를 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의 주요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운 이유라고 합니다. 대통령 자신도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고 이미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지지율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와 관련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가 실패한 것도 트럼프 이미지를 손상시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미시간 등 6개 핵심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크게 뒤졌습니다. 전국 8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49.5% 지지율을 나타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40.1%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안이 오늘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연수익이 $100만 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빠르면 내일 새로운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인 임페리얼 카운티 닐랜드에서 어젯밤 산불이 발생해 주택 40여 채를 모두 태웠습니다. 산불은 때마침 불어온 강풍에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닐랜드 산불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모두 꺼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진보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승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제한한 루이지애나주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경 48km 범위 안에 2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특정사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주법이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판결은 가까스로 과반이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와 진보 대법관이 4대 4로 갈렸고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쪽 손을 들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지난 1973년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낸 소송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도 보수와 진보 진영은 치열하게 위헌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You're joining over 80 organizations throughout this country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signed up online. I believe that this is a huge loss for the women of Louisiana and for the women of this country. 대선 공약으로 73년 판례를 뒤집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백악관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주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우군으로 여겼던 대법원장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건데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15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고용 차별은 위법하다고 밝히는 등 잇따라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10대 청소년이 또래 2명을 총격으로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높이를 물었다는 게 총격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한사인 기자입니다. 한 흑인 10대 소년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이 소년은 어디론가 허겁지겁 급히 달려나갑니다. 편의점에 뒤따라왔던 또래 소년 2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겁니다. 미국 시카고 경찰은 16세, 17세 두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19살 흑인 러로이 베트를 체포했습니다. 두 소년이 키가 192cm인 자신에게 키가 얼마인지 묻고 자신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가슴과 등, 다리 등에 총을 맞은 두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뒤 달아난 배틀은 근처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말 새 시카고에선 지나가는 차량에 총을 난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10살 배기 소녀와 20개월 아기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14,000, 우리 돈 1,6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When we have young, innocent lives lost, we all need to be outraged, all of us, by this violence. 앞서 시카고에서만 노예 해방의 날인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최소 106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 104명이 총상을 입고 14명이 숨졌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오늘쯤 홍콩 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법 처리를 반대해온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일주일 만인 그제 회의를 다시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상무위는 표결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대 홍콩 대표는 조만간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내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정권 전복과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에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 역량이 종신형으로 정해지고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내일 보안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려 했지만 경찰은 코로나 등을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다면 법안을 반대해온 미국의 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홍콩 문제는 내정이라고 강조하는 중국은 미국이 홍콩 문제와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비자 제한과 관련해 같은 조치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中方决定对在涉港问题上表现恶劣的美方人员实施签证限制。 유럽연합 EU도 홍콩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온 만큼 홍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세계 선진 7개국, 흔히 G7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대한 것에 대해 일본이 대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을 모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한국이 G7 국가모임에 참여하는 것, 일본이 대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까지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정윤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은 낡은 체제라며 G11이나 12로 확대하려는데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싫어한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G7을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구상에 일본 정부는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도 오늘 한국 참여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 G7 の枠組みそのものを維持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맞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G7 확대는 미국의 구상이고 한국은 초청에 응하는 상황이라 일본이 뭐라 하든 일단 두고 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참모는 오늘 일본 방식과 유사한 언론 대응 형식으로 일본의 움직임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초청에 응한 건데 일본이 중간에서 회방을 놓는다며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나 남북미 대화에서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수출 규제 등으로 딴지를 걸고 회방을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G7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적 접근보다 감정 섞인 비판을 선택한 청와대 고위 참모의 말은 패일 대로 패인 두 나라 사이의 골이 메워지기 쉽지 않음을 또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한국의 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이라크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하나그룹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화건설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가 폐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폐 관련 질환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28일 새벽 사망했던 겁니다.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화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비스마야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난주에 귀국한 한화건설 협력업체 직원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건설 측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 걸린 건지, 이라크 현지에서 걸린 건지, 아니면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감염된 건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건설 직원 약 150명이 일하고 있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화건설 측은 이라크 현지에 남아있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1인 1실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사상 최고 수준.
재확산 심각한 우려 제기. 탑뉴스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 대형 음식점들의 방역 불감증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많은 고객들을 대하는 음식점은 우선 종업원들의 철저한 방역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의 건강도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확진자 수 무려 2,9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